창업 컨설팅을 이제 하다가 보면 주로 이제 음식점 이제 컨설팅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하는데, 이제 내가 주로 음식점을 하면서 주 메뉴와 이제 사이드 메뉴를 어떻게 정해서 내가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할까,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음식점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음식점에 대표하는 그러한 메뉴가 있죠. 그러면 그 메뉴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이제 사이드 메뉴를 이제 개발을 해서 그렇게 이제 메뉴 구성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보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음식을 만든 다음에 이제 영업을 하죠.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영업이 잘 되시는 분도 계시고 안 되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영업이 잘 이제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잘 되지가 않으니까 이제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죠.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받으러 와서 가서 이제 음식을 먹어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는 그 용기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 자기의 그 자신감에 의해서 창업은 했지만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뜩이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이제 자영업자들, 특히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의 구조조정 당하는 그러한 시기에서 내가 나름대로 뭔가 특출나게 음식을 만들지를 못하게 되면 살아남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컨설팅을 하러 가서 보면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연구한 거의 그 기준은 뭐냐, 제가 물어보면은 자료를 여기저기 보고 인터넷도 보고 서적도 보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레시피를 개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가서 음식을 먹어보지 않아도 레시피만 보면은 이게 맛집이다 아니다를 알 수가 있는데, 굳이 이제 오라 그래서 이제 가서 시식을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해서 먹어보면 영락없이 부족해요. 맛이 자기가 사람들에게 그냥 공짜로 그냥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기가 잔치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맛있다라고 할 정도의 수준이지만, 그 음식을 가지고 돈을 받고 판매하는 그러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힘을 입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창업을 하면 할수록, 오픈을 한 다음에 창업을 하면 할수록, 영업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실은 굉장히 냉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 예를 들어 점심을 먹는다 그러면 그 점심 먹는 사람이 식당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도 있고 자기가 얼마든지 그 메뉴를 선택을 하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고 환경도 많기 때문에 나 홀로 음식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지 돼요. 예를 들어 먹자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내가 순댓국을 판다. 그러면 이제 순댓국은 이 먹자골목에 나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먹자 골목이라는 그 성격상 메뉴가 다양하게 있지만, 다양한 메뉴에서 내가 대중적인 맛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순댓국이라는 그 집이 그 먹자 골목에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도 손님은 거기 가서 먹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왜? 순댓국이 아니래도 내가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식당들이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맛집에 가서 먹으려고 하지, 저 집이
그 순댓국이 하나밖에 없어서 저 집에 가서 먹는다 이런 거는 손님들은 자기 입맛에 맞고 맛이 있어야지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 조사를 해서 보면 여기에는 뭐 어떤 음식이 없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현실은 깨져서 나온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그 자기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그 음식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대중적인 맛이 뭔지를 알고 창업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시피만 봐도 이것이 대중적인 맛을 낼 수 있다 없다 금방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고.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 그리고 나만의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해서 창업을 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창업을 한 다음에 시식을 해본다고요. 그러면 이미 창업은 했고 자금은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오픈을 하게 되면 되돌릴 수가 없고 결국은 보증금과 월세와 시설비, 권리금 이런 것이 손해를 보고 다시 그 가게를 넘길 수밖에 없는 형국을 자기 자신이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중적인 맛이 무엇인가 그거를 제대로 알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음식점 창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진짜 음식점 창업을 한다고 한다면 본인 자신이 근처에 맛집이나 이런 데 가서 거기서 그 1, 2년 동안 자기가 일을 해보든지 아니면 기술 전수를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그 컨설팅을 받든지 해가지고 오픈을 하셔야지 대중적인 맛을 만들어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성공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중적인 맛을 만들어낼 줄 안다면 나뿐만이 아니고 내 자식까지 자자손손되도록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비법을 자식에게 전수를 시켜서 그렇게 똑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자식도 승승장구하면서 음식점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대부분 사람들은 음식점 하려는 것이 남들이 맛있다고 이야기도 하고 다른데 맛집에 가면 줄 서서 먹고, 요즘 또 이제 트렌드가 언론 쪽에서 많은 이제 음식점 창업에 대해서 나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창업을 하려다 보면 나도 음식점을 창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서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 그 착각을 버리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현실은 엄청나게 냉혹하고 투자금만 날리는 그러한 형국을 만들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창업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다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안타까운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 창업은 지금 우리나라 그 음식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라고 봐줘야지 되고,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픈을 한다라는 것, 창업을 한다라는 것, 업종을 변경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득이하게 창업을 한다면 철저하게 연구하고 조사해서 내가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